600억 원이 투입된 영월 상동 개발 사업이 중독 치유센터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진입로 예치금 문제로 원주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2달이 넘도록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공무직 파업으로 휴관 중인 수영장에 공무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노조와 협상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선에 신설되는 남원 지역의 명칭이 원주역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 간 복선 전철은 내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영월 상동개발 사업이 중독치유센터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만 600억 원이 넘는데요. 폐광 지역 주민 복지에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사업 추진 10년 만인 지난 2011년 겨우 첫 삽을 뜬 영월 상동 테마파크. 강원랜드 출자금 350억 원이 투입됐지만 3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강원랜드와 주변 공공기관 연수원이 포함된 리조트 사업이 핵심인데 이미 산에 둘러싸인 기관 사람들이 산골 마을 상동에 또 오겠냐는 수익성 우려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상동 테마파크 경영진 비리로 인한 검찰 수사와 관련 소송이 오가면서 사업지는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이래저래 들어간 돈만 450억 원. 계속 방치할 순 없고 수익성을 내기도 힘들다고 판단한 강원랜드는 이곳에 행위중독 치유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157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국내 최초로 도박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응하는 공공치유센터가 다음 달 초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인문 철학이나 예술들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위 중독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비영리 사업으로 중독 치유에 필요한 심리, 음악 치료와 산림 교육 치료 등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상동과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많은 일거리 창출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사업 초기 설계 단계부터 현지 사정을 모르고 추진돼 왔다는 비판이 뒤따랐고 애꿎은 돈만 600억 원가량 들어간 만큼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분석과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57억 다시 투입이 됐는데 이 예산이 전 예산처럼 사장되지 않게 고민을 거듭해서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상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이번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비용 부담을 두고 원주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입주가 시작된 920세대 규모의 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조합원들은 103제곱미터 아파트를 약 2억 원에 계약했지만 작년부터 2차례에 걸쳐 3,700만 원, 많게는 5천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미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한다는 조합 아파트 취지가 무색해졌는데 입주 2달이 지나도록 준공 허가도 안 나 등기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까지 다 적어놓고 계획까지 다 적어놨는데 갑자기 금액을 올려버리니까 분담금이 그만큼 나오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컸죠.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옛 캠프롱 부지가 포함된 땅에 아파트 진입로를 만들기로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부지는 반환되지 않았고 진입로를 만들 수 없게 되자 원주시의 준공 허가도 미뤄졌습니다. 원주시는 캠프롱 내 땅이 실제로 반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만 내줬는데 예치금 규모를 두고 원주시와 조합 간에 이견이 생긴 겁니다. 조합은 당초 원주시가 돈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할 예정이었던 만큼 토지 매입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도로 개설해가지고 원주시에서 또 기부처럼 하는 게 원주시에서 땅 명사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거지. 그렇게 공사비는 25억 얼마를 예치하는데 다만 8억 9천은 그런 예치 못하겠다는 거지. 원주시는 토지 매입비와 도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35억 원을 지불하기 전까지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에서는 매입해가지고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인가가 나간 거니까 그 이제 인가 사항대로 이행하려면 예치금도 똑같이 부지 매입비까지 예측이 돼야 된다 이런. 조합원들은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고도 준공 허가조차 제때 받지 못하면서 잠재적인 재산 피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시 공무직 파업의 장기화로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원주시가 공무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수영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16명에게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한 뒤 이르면 다음 주부터 휴관 중인 수영장 3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무직 노조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원주시는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달 안에 노조와의 협상을 타결할 방침입니다. 도내 노인보호구역 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노인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경찰과 지자체 각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도 예산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대책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앞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병원이다 보니 오가는 사람 중에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있지만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병원 앞 교차로 4개의 신호등이 모두 멈춰 있어 보행자도 차량도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특히나 걸음이 느린 노인은 이처럼 신호등이 없는 복잡한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솔직히. 팔다리 다 몸이 불편하니까. 알아서 세워주니까 그냥 우리는 고마울 뿐인데 정식으로 신호가 있으면 좋지. 전통시장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가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보행 신호는 짧기만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공원, 그리고 노인이 자주 앙내하는 곳 가운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내 49개 실버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곳이 경로당 인근, 재래시장이나 대형병원 주변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보호구역 추가 지정은커녕 예산이 부족해 기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지정되는 노인보호구역 전체를 우리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사실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요. 노인보호구역 관리가 미흡한 사이 올해 보행자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만 21명. 경찰은 최근 노인보호구역과 별개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한 겁니다. 또 고령자 이용이 많은 병원, 전통시장, 외에 어떤 종교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유동층이 많은 데들을 선별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늘어난 횡단보도는 강원도 전역에서 춘천 20곳, 원주 18곳, 동해 8곳에 불과합니다. 보행 시간을 어르신 걸음걸이에 맞추는 작업이지만 도로 사정 때문에 일부 구간만 적용됐습니다. 결국엔 경찰과 지자체가 따로따로 노인 보행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셈입니다. 병원이나 재래시장 쪽에 이동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재래시장 주변으로 노인보호구역 구역이 지정되는 그런 문화가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는 누구나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예산 확충은 물론 모든 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 간 복선 전철 개통으로 신설되는 남원주역의 명칭이 원주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2월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남원주역의 역명을 원주역으로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최근 국토부 영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제천간 복선전철건설은 서원주와 제천 간 56.3km 단선 노선을 44.1km로 직복선화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7회 GTI 국제투자무역박람회가 개관 둘째 날에도 방문객이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성황을 이뤘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 530개 부스가 마련된 박람회장에서 투자와 상담이 활발히 이어졌고 원주 워크밸리에서는 중국, 몽골, 러시아, 한국 여성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뷰티 산업 발전을 주제로 아시아 여성 CEO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GTI 박람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며 마지막 날에는 폐막식과 우수상품 20점을 평가해서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원주시 명륜동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반대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에 의해서 택시가 인근 상점으로 돌진하면서 상점 유리창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 포획 작전에 열화상 드론을 투입합니다. 이번 작전은 산림청 스마트 산림 재해 대응단과 산림과학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파주 등 6개 지역에 현장 책임관 3명과 열화상 드론 10대가 투입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련 기관과 공조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인 일찰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대 환경공학과 학생 8명은 이틀 동안 실제 광해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와 기기 분석을 진행했으며 올해 모두 50명의 대학생에게 직업 실습을 지원합니다. 광해관리공단은 도내 참여 대학을 늘려 지역 인재 선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